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그때 댓글로 지성 피부 고민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리스트업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지성 피부나 모공 이런 애는 사실 제가 잘 안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라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1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블랙헤드로 갑니다. 빠밤. 이건 조스 음악인가? 블랙헤드를 줄이고 모공을 더 크게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주목해주세요. 블랙헤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건데, 블랙헤드는 특히 더 그 후킹용 유튜브나 영상, 그 다음에 뷰티 프로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10대 때부터 막 따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5가지 뽑아봅니다. 먼저 블랙헤드에 대한 오해 1. 블랙헤드 그대로 두면 점으로 변하나요? No. 산화된 피지가 축적이 돼서 그게 이제 점처럼 보이는 게 피지거든요. 근데 오래 두면 염증으로 변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냥 덥기 때문에 단순히 점이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블랙헤드의 오해 2. 도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찮아요. 도구라고 하면 왜 보니까 뭐 손가락 브러쉬 같은 것도 쓰시고 모공 브러쉬 같은 브러쉬 형태도 쓰시고 뭐 각질 제거하기 위한 실리콘 브러쉬 뭐 이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손이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뭐 모공 브러쉬던 실리콘 브러쉬던 손가락 브러쉬건 이런 애들도 사용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리면 되는 거고 조금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오해 3. 바세린으로 블랙헤드 쏙 뽑아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쏙 뽑아내는 건 아니에요. 약간 뽑아냅니다. 약간. 왜냐면 바세린도 광물성 오일류거든요. 피지를 일부 녹여주는 역할은 하지만 속에 있는 블랙헤드를 뽑아내는 거는 사실은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밀어내는 힘? 그것 때문에 더 뽑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문지르시는 분이 20-30분씩 한다고 하던데 매일 그러면 코가 뻘개져요. 그리고 문지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공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얘의 대체 아이들 오일밤, 왜 클렌징밤. 저는 천연 오일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로 피지를 그냥 일부 녹이는 정도. 화이트헤드 같은 건 잘 녹아져요. 블랙헤드가 문제지, 속에 박힌 거. 그런 애는 못 뽑아요. 오해 4. 떼어내는 코팩하면 모공이 더 넓어지나요? 네, 넓어집니다. 당연하죠. 테이프 방식이라고 그랬죠? 쫙 붙였다가 걔를 잡고 떼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걔가 나오면서 그 크기가 모공을 좀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져요. 아무리 애프터케어를 뭐 쿨링 토너라든지 뭐 수렴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커진 모공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화들짝 놀란 게 있었는데 무슨 공업용 접착제로 영상에서 봤어요. 코팩을 했는데 뜯으니까 정말 제대로 뜯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만한 게 나와요. 피르가즘이란 신조어가 생겼다는데 그거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 그런 거 자꾸 영상에 올리면 중학생 여드름 나신 분들이 따라해서 큰일 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가끔만. 화학적으로 녹이는 방법도 많은데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횟수와 성분에 따라. G 뷰티 방송에서 보고 또 깜짝 놀라 기절했었는데 치약으로 화이트헤드 지우기? 이런 거를 또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더라고요. 연마제라는 성분이 이제 50%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산, 칼슘, 달걀 껍질 있죠. 그 가루들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이루는 요소인데 가루들을 가지고 기계적인 그 세정, 치아를 깎아내고 그래서 좀 반짝반짝하게 치석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한다 이런 애인데 얘가 화이트헤드를 그런 알갱이들로 제거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치약에는 뭐가 있냐?
합성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세정 성분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정제는 1% 이상 들어가죠. 그러면 피부 점막, 왜? 입 안, 코, 눈, 뭐 이런 데들이 다 점막이잖아요. 이런 데들에 자극을 줘서 피부를 얇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불소라는 애도 있고 피부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므로 그 아이로 지울 바에야 제대로 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제거 화장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해 5개 풀어봤어요. 조금. 네. 화이트헤드가 오래 방치되면 블랙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블랙헤드는 그 피지가 노폐물과 섞여가지고 남아서 블랙헤드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나는 부위가 얼굴에 어디세요? 보통 여기잖아요. 일자 라인. 피부가 두꺼운 데예요. 여기가 얼굴 중에서는 여기가 두껍거든요. 피지가 많이 올라오고 그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로 남아있는 거고 그 부분을 잘 케어를 하면 이쪽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손대느냐의 문제고 제가 이거를 지금 제품들 몇 가지 종류별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블랙헤드 하면 뭐 그거죠? 코팩.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방법인데 포인트 4 미니시 블랙헤드 피로프 팩 키트 요건데 2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진화돼가지고 우리 랭이 작가님 말대로 피로프 떼어낸 다음에 얘를 수딩 솔루션, 이름도 수딩 솔루션 잘 붙였어. 이렇게 주는데 성분을 볼게요. 먼저 피로프 팩은 PVP 뭐죠? 얘를 굳히는 애예요. 굳어요. 굳으면 좀 진짜 코팩처럼 두꺼운 고체 상태가 되는데 걔를 뜯어내면 제가 진짜 이거 해보고 기절. 제가 진짜 피지가 별로 없는데 제일 두꺼운 블랙헤드 피지가 쏙 뽑혔어요. 근데 그만큼 구멍이 이만한 게 제가 이거를 위해서 코에 구멍을 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좀 몇백 개는 더 눌러주셔야 돼요. 얘가 여기 구멍이 나면서 야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얘가 2번, 3번 될수록 또 그만큼 또 안 뽑혀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센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PVP입니다. PVP가 있고 폴리비닐 알코올, 에탄올, 숯가루. 얘가 2, 3, 4, 5번이 있는데 얘네가 사형제예요. 사형제가 뭉쳐지면 제대로 피지를 뽑는 건데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저는. 폴리비닐 알코올은 얘도 피막 형성제, 그러니까 이 막 만들어주는 애, 그 다음 결합해주는, 잘 섞이게 하는 애이기도 하고 얘가 수렴제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를 뽑아냈으니까 수렴까지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숯가루가 있어요. 흡수제예요. 그러니까 피지를 흡수해내는 애고 가루입니다. 이제 스크럽제예요. 이게 문질문질. 그 다음에 보통 쓰는 게 카올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고룡토. 얘도 흡수제예요. 그리고 주의 성분 페녹시에탄올과 향유. 그러니까 주의 성분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 2번째가 수딩 솔루션인데 얘는 4번째 에탄올이 있어요. 뭐 2, 3번째는 보습 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습도 넣어주고 수렴도 해주겠다. 뭐 이런 애. 얘인데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수렴 하나도 안 되던데. 디메치콘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피지 3개에다가 디메치콘, 멘톨. 그러니까 뭐냐면 부들부들하게 해줘요. 그래서 블랙헤드를 쏙 뽑았다. 그 다음 얘로 수딩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공을 줄여주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그냥 유지 정도는 시켜주는 것 같아요. 더 벌어지진 않게, 더 커지진 않게 하는 정도. 자주 했다가는 모공이 어마무시 커진다. 다음 제품은 미팩토리 3단 돼지코팩. 요거 제가 SNS 핫템할 때 한 번 하긴 했는데 얘가 좀 진화했어, 사실.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저자극은 맞아요. 저자극이 뭐해? 근데 pH를 너무 많이 썼고 웬일이니? 1번, 2번, 3번 중에 pH를 다 하나에서 2개 요 정도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진정한 저자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는 일단 pH뿐 아니라 그걸 썼어요. 글라이콜릭 엑시드인데 글라이콜릭 엑시드가 이제 아하 계열입니다. 왜 각질 제거용.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사용하는 걸로는 적합한 성분이에요. 퍼센트를 잘 맞춰야 되는데 보통은 이 크림을 5%에서 10%뭐 이런 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판매해서 구입해서 사서 쓸 수 있는 아이인데 이런 화장품에 들어갈 때는 제가 보기엔 한 1% 미만 이 정도면
크게 자극적이진 않아서 괜찮다. 그리고 락틱 액시드와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라는 아이를 넣었어요. 얘도 각질 제거제예요. 그리고 pH 조절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농도만 잘 조절하면 지성 피부 아니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심해 이럴 때는 효과적이에요. 스텝 2는 PVP가 1번에 있죠? 이게 뭐라 그랬죠? 테이프 만들어주는 애. VP, VA 코폴리머가 6, 7번째 있어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이젠 이거 다 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기자차가 피지를 쏙 빼준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이유가 요거예요. 얘도 가루거든요. 하얀 가루. 근데 피부에 딱 닿았을 때 불필요한 피지를 좀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름에 무기자차 100% 쓰시는 거 괜찮아요. 선크림으로 피지 조절하는 거니까. 스텝 3는 릴렉신 시트래요. 그러니까 뽑았으니까 얘 수렴해줘, 더 안 커지게 해줘, 요런 애. PVM MA 코폴리머라고 이제 피막 형성제, 그러니까 접착제 만들어주는 얘도 썼어요. 그리고 글리세릴 알크릴레이트, 아크릴릭 애시드 코폴리머, 얘는 이제 보습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애. 그러니까 보습제, 수렴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료와 pH가 있어서 수렴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 별로다. 그래도 한 번은 꼭 써야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쓰세요. 한 달에 한 번. 얘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시카 크림이 재생 크림이잖아요. 걔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얘보단 난데 시카 크림 바르기 전에 위치아젤 토너나 히알루론산 토너나 왜 그냥 물토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를 좀 쿨링, 차갑게 해서 화장솜에 적시든 아무튼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주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발라서 좋은 게 그 시카 크림이나 아니면 그 왜 젤 크림 있죠. 젤 크림의 제형이 수분을 이렇게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요 부위에만 딱 발라놓고 한 10분, 15분 아니면 그냥 자도 돼요. 두껍게 바르고. 그러면 되게 많이 진정돼요. 그 다음에 얘는 더 실크 크리스탈 자석팩. 얘 좀 많이 나왔는데 얘는 왜 오늘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분 비교하려고 그래요.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같이 있는 제거제인데 성분 차이가 극심합니다. 일단 앞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PVP가 없어요. 피브로인이 88%가 1번이에요. 피브로인은 실크, 그 누에의 실크를 미세한 입자로 나노화시킨 아이라 단백질입니다. 얘가 굳으면 그냥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에에 단백질을 굳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극이다 라는 거고, 폴리비닐 알코올이 아까 접착제 만들어주는 아이라고 했는데 PVP보다는 좀 저자극, 덜한 애예요. 그다음 잔탄검은 젤크림 만드는 애거든요. 말랑말랑 말캉말캉하게 만드는 그런 애인데 그거 들어가 있고, 알로에 베라 잎즙, 글리세린, 트레알로스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완전 보습제, 진정제.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진정제 보습제들이고 숯가루 들어가 있어요. 숯가루는 흡수, 흡착하는 애. 그리고는 향을 잡아주는 오렌지 오일, 라벤더 오일, 티트리잎 오일, 페녹시에탄올 방부제.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접착제 만들어주는 코팩이라고 해도 성분 차이가 극심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성분 비교하려고 얘는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젠 화학적 성분을 통해서 각 블랙헤드를 없애는 차인박이죠. 얘는 너무 유명템. 주의 성분으로만 본다면 괜찮은 아이예요. 하나 있으니까. 씻어내면 되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냐? 일단 일제는 페퍼민트 추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지와 페퍼민트는 피지 조절, 지성 피부에는 좋기는 한데 지성인데 민감. 근데 거의 다 지성인들은 민감이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건드려서 지성인 분들 중에 민감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성에 비해서. 그래서 페퍼민트는 자극적이에요. 이제 중에서는 뭐 부틀렌 글라이콜 뭐 등등 뭐 위치아젤 추출 뭐 이런 거는 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런 거 진정 보습제 괜찮아요. 애시드류가 있고요. 징크 PCA가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피지를 좀 흡수 조절해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화학적인 방법이라 저는 이 아이를 좀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블랙헤드가 많은 분은 시원하지가 않아. 이게 뽑힌 거야 아닌 거야. 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덜 시원하나 궁극적으로는 얘가 더 낫고 장기적으로도 얘가 더 낫다. 합격입니다. 오일로 녹이기 그리고 피지 말리는 성분 결합이에요.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블랙헤드 아웃밤, 미네랄 오일과 세정제 얘가 결합돼가지고 녹여주는 애예요. 뭐랑 비슷해요? 빙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과 비슷하고 바세린과 비슷합니다. 미네랄 오일은 추천하는 성분은 아닙니다만 얘는 씻어내는 애니까 사용해도 괜찮다. 씻어내는 애니까 꼭 씻어주세요. PG20 글리세릴 트리이소스테아레이트는 뭐냐면은 계면활성제예요. 세정 성분. 향료, 페녹시에탄올 이렇게 있습니다. 피지를 녹이는 성분이 있는데 화산재와 실리카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노세본 파우더였나? HD 파우더 뭐지? 실리카 100%인데 피지 싹 말려주는 파우더 있거든요. 실리카가 그런 아이예요. 화산재 역시 피지를 흡수해주는 가루. 결과적으로는 모공 브러쉬라든지 실리콘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아이인데 다만 얘는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다. 치노시오야 내추럴 클렌징 오일, 메틸 헵틸 라우네트, 폴리그리세릴 10 디올리에이트 이런 약간 세정 성분과 잘 못 보던 아이인데 얘가 들어왔고 그냥 나머지는 천연 오일이라든지 이런 애로 배합을 해서 괜찮은 클렌징 오일입니다. 얘로 블랙헤드를 녹이고 그다음 세정 성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예요, 얘는. 자, 다음은 포인트 딥클린 블랙헤드 리무버 오일 젤 타입이 오일로 변해서 클렌징이 되는 성분상으로는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사용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마몽드 어성초 포 클린 블랙헤드 스틱 얘도 되게 인기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9,500원인데 어성초 파우더를 0.1% 이 정도면 괜찮게 쓴 거예요. 실리카가 있고 스테아릭 애시드,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세정제입니다. 여러분 클렌저에 들어가는 애. 그래서 치노시오야 클렌징 오일 요런 애처럼 어성초 파우더가 있고 세정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뽑히겠죠. 잘 제거가 되겠죠. 아쉬운 건 pH가 있어서 얘도 이제 세정 성분입니다. 계면활성제, 그리고 거품 형성제. 그래서 얘로 잘 지워지는 애인데 주의 성분이 2개라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스테아릭 액시드는 함량이 높으면은 이렇게 지루성 피부는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 함량을 보세요. 앞에서 한 5, 6번째 앞 그쪽에 있으면 함량이 높은 거니까 쓰지 마시고 그 뒤쪽에 있으면 너무 민감하지 않다면 세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 years old 블랙 페인트 러버. 얘도 마몽드 포클리 얘랑 비슷한 아이긴 해요. 비슷한 아이인데 얘는 수수로 했어요. 얘는 어성초로 했고 얘는 수수로. 피지를 쏙 흡수시키겠다 이런 거고 이거 성분은 굉장히 단순해서 이 전체 성분으로 보면 얘가 완전 합격 탑 오브 탑감이에요. 그런데 계면활성제와 유화제를 완전 때려 넣었어. 1번부터. 소듐 스테아레이트, 소듐 팔미테이트, 소듐 라우레이트, 소듐 미리스테이트. 얘네가 다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세정력을 굉장히 높였고 그 다음에 숯가루와 향 잡는 거. 되게 심플하죠. 화해나 올리브영 이런 데로 보니까 향료를 빼고 레몬 오일을 넣었어요. 레몬 오일이 있다면 민감한 피부는 트러블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향료와 천연 오일, 시트러스 오일에 이걸 뭐라고 그러지? 향료를 쓰면은 민감하지 않은 건성, 복합성, 중성한테는 비추 성분인데 천연 오일, 레몬 오일이 더 낫거든요. 그러나 민감하고 지성이고 지루성이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향료가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레몬 오일에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얘는 단점이 뭐냐면 엄청 건조해요. 왜냐? 앞에 세정제 때려 넣고 숯가루라서 피지 말리는 성분과 각질 제거 성분과 브러쉬가 같이 달리는데 얘 사실 지성 블랙헤드 심한 분들은 별로야. 저 정도, 그러니까 약간 복합성인데 블랙헤드가 점점이 살짝 있는, 화이트헤드가 조금 있는 요런 정도의 건성, 복합성, 민감성 요런 정도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일단 열을 약간 줘서 그러니까 스팀 타월 효과를 주면서 뭐가 있냐면은 화산재 추출물, 화산재 이런 애들이 있어서 피지를 좀 빼내는 건 맞습니다. 얘가 있어요. 살리실릭 액시드가 있어서 각질 제거제예요. 근데 함량이 작아. 함량이 조금이라 약간의 각질 해준 다음에 흡수했고 이러니까 이제 화이트헤드는 잘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깊이 있는 아이, 뭐 블랙헤드는 못 뽑는다. 심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가 아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아니면 그냥 요 정도만, 요 정도 가볍게 하자. 제가 되게 고민을 한 게 랭이 작가 얘기하는데 안 해본 게 없다. 그 공업용 접착제로 하는 거 말고는 안 해본 게 없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블랙헤드는 제가 댓글 적어준 거 봐도 뭔가 진짜 이게 어떻게 짠 이렇게 되는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긴 하더라고요. 대신 더 심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리는 건 뭐냐면 중성, 건성, 그냥 심하지 않은 복합성 정도의 피부는 손대지 마세요. 코팩하지 마세요. 흡수제, 흡착제 있는 거 쓰지 마세요. 그러면 속건조 생기고요. 피부 겉이 예민해져요. 대신 너무 지성, 심한 뭐 지루성, 지성, 여드름 피부인 경우는 사실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피지 조절해주는 아이들을 데일리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사용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자극 코팩은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너무 매일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모공이 엄청 커지고 그 자리엔 다시 까만 아이들이 다시 제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려면 조금 참았다가 저자극, 마음에는 안 차는데 저자극인 아이들로 하시면 돼요. 특히 나이대, 연령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코팩이라든지 이런 블랙헤드 제품을 수시로 사용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20살 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모공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길고 긴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여름 가기 전에 모공, 각질 돌아오겠습니다. 빠밤.